팀장님, 네.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. 네.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시나요?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함께 파티를 해야죠. 아 진짜요? 보통 파티 뭐 하세요? 우리는 단골 실내 포장마차가 있어요. 거기 술안주가 맛있거든요. 근데 우리 집 아이들이 그걸 좋아해요. 네. 그래서 그걸 부탁을 해서 그걸 제가 이제 배달을 해서 가지고 집에 가면 소주, 맥주 먹으면서 한국적인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요. 근데 올해 할 수 있을까? 올해 하죠. 아들이 올해.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누가 네. 아빠랑 먹어? 그게 좀, 아마 아들은 여친 보러 갈지도 모르는데요.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모르겠어요. 근데 아무튼 뭐 아들 없으면 뭐 딸하고 와이프랑 같이 이제 그렇게 하죠. 남자친구가 생겼다면? 딸 남자친구 아직 없어. 그럴 줄 알지? 아무튼 그래요. 자, 신나게 연말을 기념하며 유튜브를 촬영해 볼까요, 오늘? 그래요. 예, 메리 크리스마스. 실제 이제 크랙이가 쓰면 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여요.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보여요. 오로지 증상으로 알 수 있어요. 금이 갔잖아요. 외부에서부터 내부까지.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아픕니다.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앙 하고 무는 순간에 아픈 것보다 물고 떼는 순간에 갑자기 아 하고 아프면 크랙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그 아픈 치아를 내부를 이렇게 약간 이제 파내보잖아요. 그러면 치아 속에서 금가 있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. 근데 이 크랙 왜 생기는 거예요? 저도 이빨이 조금씩 깨져는 봤지만 진짜 쉽게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. 맞아요. 쉽게 생기지는 않지만 뭐 유리창에 금 간 이유가 왜 그럴까 하면 대부분 누군가가 와서 돌을 던졌기 때문이겠죠. 부딪혔기 때문에.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이 대부분의 주 원인이고, 그때 외부의 충격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면 갑작스러운 큰 충격, 뭐 돌을 집었거나 얼음을 부숴서 드시는 분들, 뭐 알사탕을 까드득 이렇게 하다 보면 금이 갈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는 갑자기 나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가 너무 아팠어요, 깨졌어요,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만성적인 충격이 계속 쌓여서 피로골절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충격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가랑잎 하나만 딱 떨어뜨려도 이가 갑자기 딱 깨지는 이런, 이제 피로파절, 피로크랙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아무튼 충격이 누적이 돼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통 보죠. 그래서 평상시에 업무 보시거나 뭐 어딘가 일을 열중하실 때 이를 지그시 물고 생활하신다거나, 또는 주무실 때 이를 꽉 물고 자는 사람, 또는 이갈이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치아에 금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면 원장님, 이런 애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? 네? 치료를 안 해봤으니 모르죠. 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일단 크랙이 이제 눈에 보이면 그 크랙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치아를 삭제해요. 아, 삭제. 네. 맞지? 비슷해요. 네. 비슷해요. 왜 맞지 않죠? 비슷하지? 그러니까 이제 이 원장 말이 맞는 게 뭐냐면, 이제 치아가 만약에 겉에서부터 예를 들면 3mm 정도까지 금이 가 있다고 쳐요. 속에까지 완전히 관통되지는 않았고, 근데 그러면 씹을 때마다 금간 부위가 약간 벌어질락 말락하면서 통증을 느끼거든요. 그러니까 이 금 간 것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정화 원장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부터 다 파내는 거죠. 그럼 금간 부위가 사라지겠죠. 나머지는 이제 금 가지 않은 부위만, 몸체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파낸 부위까지를 예를 들자면 보통 뭐 인레이를 한다거나 또는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을 한다거나 해서 더 이상 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존적인 방법이에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레이나 크라운으로 치아를 살린 상태에서 떼우거나 씌우는 방법도 있지만, 크랙이 정말 깊게 5, 6mm 이상이 가서 신경까지 도달이 돼 있다, 그러면 그때는 신경치료를 아예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치아의 원래 모양대로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신경치료 끝나고 나서는 다시 크라운을 씌우게 되죠. 그럼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 케이스 사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. 그럴까요? 근데 일단 이제 미리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, 겉에 치아가 크랙이 간 것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금 간 거 말고 우리 눈에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크랙이 좀 더 심하게 돼가지고 치아가 분리되는, 파절되는 증례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.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본인의 이제 14번 치아거든요. 갑자기 오늘 점심 식사하고 났더니 너무 아파요, 이제 이러고 오신 거예요. 근데 눈으로 봐서는 사실 이 치아가 금이 갔나 안 갔나 알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사실은 이 14번 치아의 절반 정도가 끊어졌어요. 그러니까 금이 너무 심하게 가서 파절된 거죠. 그래서 이 조각을 떼어내보면 이런 식으로 없어졌죠. 그런데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냐면, 깨진 부위가 잇몸 속으로 한 2, 3mm 정도 깊이까지만 내려가 있고 더 이상 뿌리까지 금이 안 간 경우에는 분리됐던 금
금간 치아 부분만 떼어내고 나머지 치아는 신경치료를 하고 떼우고 씌우고 해서 다행히 살릴 수가 있어요. 깨져 있는 부위를 코어라는 물질로 일종의 도자기 같은 단단한 물질로 떼워서 일단 내 치아 형태를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근데 가운데가 또 끊어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예 겉에를 이렇게 덮어 씌워요. 분리되지 말라고. 그래서 크라운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아우. 네, 이런 게 이제 금 갔을 때 살리는 경우죠. 두 번째 증례를 한번 보면 비슷한 증례인데 이분은 이제 약간 금 간 게 좀 보여요. 그쵸? 근데 내 눈에는 잘 안 보여요. 이제 환자분들도 그래요. 그럼 보통 이 기구 같은 걸로 이렇게 깨져 있고 흔들리는 부위를 살짝 젖혀보면 여기 붙어있던 치아가 이렇게 벌어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좀 더 확대된 사진으로 보면 거울로 이제 반사되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분 사진이에요.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이 사진을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구를 잡고 가운데 금강구를 이렇게 벌려보면 짜자작 하고 벌어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. 그럼 결국 이 부위를 빼내고 흔들리는 부위를 제거하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 치아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역시 신경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씌우면 와. 원상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그래도 금가고 깨졌지만 다행히 내 치아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나마 해피엔딩이죠. 근데 궁금한 게 원장님이 신이 아니잖아요. 다 살릴 수 없을 거잖아요. 그럼요. 못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요.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뽑아야 되는 경우. 이게 앞서 보여드린 이 증례를 보면 치아 전체 면적의 그래도 2분의 1 이하로 깨진 경우, 그리고 너무 잇몸 속으로 깊이 깨지지 않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케이스인데 정말 운이 없게도 치아가 절반이 그냥 뚝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뿌리까지 완전히 V자로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 증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치아가 이제 금간게 별로 보이진 않잖아요. 근데 사실은 가운데 부위 완전 2분의 1이 그냥 뿌리 속까지 금이 갔어요. 잘 보면 여기에 이렇게 벌어지는 게 보이죠. 그래서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을까요? 또는 뽑게 될까요?를 환자분과 미리 의논을 하죠. 왜냐하면 우리는 이 조각을 제거하는 순간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절반이 딱 끊어졌고 뿌리 속까지 깨져 있는 게 이제 눈으로 보여요. 이렇게 벌려보면. 그래서 환자분 이 치아에 흔들리는 부위를 뺐을 때 아마 잇몸 속까지 뿌리가 정중앙으로 끊어졌을 것 같습니다. 발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하고 최종 진단을 하겠습니다. 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합니다. 그럼 환자분이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 제거를 했죠. 잘 보시면 정확하게 2분의 1이 깨졌고 저 속에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치아 밑바닥이 안 보이죠. 이거는 이제 뿌리까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. 좀 흉한 사진이지만 그래서 이제 금방 그 부위를 빼내면 이런 식으로 치아 머리와 뿌리 부분들이 완전히 금가 있는 게 보이는 거죠. 그러면 결국 이 치아는 전체를 아깝지만 다 뽑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하고 나중에 다시 내 치아를 만드는 약간은 불행한 케이스, 아쉽지만 살리지 못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원장님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준비 많이 했다니까요. 저렇게 크랙이 가 있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꾹 참고 나는 병원 무서워서 못 가겠다. 그럼 그거는 그냥 뽑는 걸 기다리겠다. 사형 선고를 받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좀 안 좋은 선택이에요. 용기를 내야죠. 그리고 용기를 내기 전에 아파서 견디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. 씹으면 아프지, 그 다음에 이는 약간 덜렁덜렁거리지, 불안하거든요. 게다가 이제 벌려지는 사이에 음식물 끼면은 이제 뭐 냄새나고 붓고 아프고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옵니다. 반드시 치과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돼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, 원장님. 네, 유익했다니 다행입니다. 네. 간만에 오늘 유익했고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